자,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전 문제 마지막에 마진을 썼는데 이 문제를 마진을 안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뭐 너비랑 이런 거 줘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냥 해결을 했으면 될 것 같긴 해요. 다시 하진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데 이제 마진 패딩 사용해도 된다 였으니까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건이 특별할 게 없죠? 그럼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가보죠. BR로, 아니 뭐 여기가 아니잖아. BR로 줄바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150 정도 두고, 그리고 나서 영역을 좀 씌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도 바로 좀 먼저 해주고 갈게요. 바디한테 줘도 되겠지만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서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진 패딩을 쓸 수 있다. 그럼 사실 여기다 마진 그냥 넣으면 끝나요. 이러면 균일하게 여백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 패딩을 주면 결과는 동일하겠죠? 지금 영역은 달라지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미지가 보이는 그 모습은 달라질 게 전혀 없잖아요. 얘가 없다고 해도 패딩 상태 그리고 마진으로 바꿨을 때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안쪽에 여백을 만들었냐 바깥쪽에 여백을 만들었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달라지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지 가지고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보더를 씌워서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패딩이 없다고 해볼게요. 보더도 없고.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는 어디 갔어요? 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지만 이미지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배경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배경이 도드라질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지 작업할 때는 백그라운드 가지고 작업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작업 공간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더 같은 걸 씌워서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또 새로운 개념 들어갈 건데 일단 정답을 좀 열고, 자, 이번에 들어가는 개념은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은 거긴 해서 우리가 배우긴 할 겁니다. 일단 제가 DIV를 10개 정도 만들 거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로 주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높이가 없어서겠죠? 높이를 1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회색깔 사각형이 나왔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겠죠? 높이 100씩.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너비를 지정해서 좀 쪼개 볼 거예요. 자, 근데 너비를 그동안은 사용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쪼갤 겁니다. 제가 50%를 줬어요. 50%. 50%란 얘기는 지금 여기 너비나 이런 곳에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는 걸 처음 써봤죠. 근데 얘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단위 중에 하나인데 50%뭘 의미하겠어요? 네, 반이에요. 반. 화면에 반. 근데 화면에 반이면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화면에 반이면 얘가 올라가면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요 지금?
네, 지금 일단 블럭이니까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그럼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바뀌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백이 생겨났는데 왜 안 올라가요 이거? 이거 50%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은 올라갑니다. 이 코드상에 이렇게 줄바꿈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띄우는 줄바꿈이 한 칸의 여백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50%를 해버렸는데 정확히 반이잖아요. 화면 기준 정확히 반인데 이 반 말고 이만큼의 여백이 더 있어요. 그럼 이 여백 때문에 밀려나는 거죠. 공간이 부족한 거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뭐 49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49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 여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했을 때 얘를 정확하게 구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퍼센트 얘기가 퍼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33% 정도로 놓고 33 말고 32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새로운 개념 배울 겁니다. 퍼센트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알려드린 느낌. 자,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전체 다 DIV고요. 10개가. 그리고 DIV가 높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32%고 뭐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 뭐 얘 배경색 바꾸고 싶어요. 근데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 바꾸고 싶어요. 자, 만약에 태그를 추가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얘네들 바꾸려면 배경색 바꾸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태그를 추가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 바꾸려면 이 친구들만 부모관계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그 친구 찾아가서 명확하게 콕 집어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두 번째였으니까 이 친구한테 섹션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섹션이 한 줄 혼자 써야 돼서 지금 줄바꿈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섹션한테 이거 주면 되잖아요. 얘도 돌아오긴 돌아오죠. 물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한 칸의 여백이 더 생겼어요. 이 한 칸의 여백은 이것 때문에 한 칸, 이것 때문에 한 칸. 그래서 두 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골드로 바꿀 거야 하면 들어는 가겠죠. 왜 안 바뀌어? 뭘 잘못 썼나?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너 왜 안 들어갔니? 응? 컨텐츠가 없군요. 제가 섹션한테 높이랑 이런 걸 안 줘가지고 그리고 얘도 맞추려면 이걸 주긴 줘야 되는데 조금 이상해지죠? 여기서 100? 근데 뭐 방법이야 있기는 해요. 그냥 어거지로 픽셀을 맞춰도 되고 방법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접근법. 근데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저 친구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지금 그거 배울 겁니다. 골라낼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일단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첫 번째 거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div 태그들끼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형제 관계겠죠? 누가 부모예요? 바디의 자식으로 div들이 10명의 형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형제 그 순위가 매겨져 있겠죠? 순서가. 자,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div인 div인데 자, 제가 지금 여기에 nth child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이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n번째 자식이에요. n번째 자식.
실제로 이 nth child를 우리가 문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div에 이 땡땡 콜론을 찍었는데, 이 콜론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네, 호버할 때 봤던 그 콜론이랑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div인 div인데 이걸 만족하는 div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였으니까 순서대로 둘째, 넷째, 아홉째겠죠? 얘네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입히면 얘만 바뀌고요. 자, 넷째도 한번 바꿔볼까요? 넷째 바뀌죠? 그리고 아홉째 바뀝니다. 자, 근데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아요. 그냥 몇째인지 고르는 것만 여러 개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이런 거?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문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 nth 차일드 안쪽에서는 컴마 같은 구분자로 형제들을 뭐 여러 개 복수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도 고르고 넷째도 고르고 할 수 있는 방식, 얘는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그 선택자 사이에 콤마를 찍는 거는 이 태그 저 태그 둘 다 고를 거야 이거였죠. 똑같은 거예요. 둘째 고를 거고 넷째 고를 거야.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나눠쓰나 별 큰 차이가 없겠죠. 상황에 따라 적용을 시키는 건데 자, 이건 이제 뭐 특정 둘째, 넷째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에 형제관계 배울 때에도 얘는 첫째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째가 아니라 얘는 진짜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쟤를 찾아내는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first child라고 해서 얘는 첫째로 골라줍니다. 그러면 막내 고를 때는 last child. first랑 last는 이렇게 특별한 키워드가 따로 존재하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nth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nth child 사용법의 기본인데,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div이지만 이제 둘째인 div를 찾아서 얘를 바꿨잖아요. 근데 이 선택자 안에는 함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빼고 제가 여기다가 섹션 태그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살리면 지금 두 번째가 일로 내려온 거죠. 섹션 때문에. 얘를 살려내면 얘는 과연 색깔이 바뀔까요? 얘는 안 바뀝니다. 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선택자에 있는 함정을 잘 체크하고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자, div 중에 둘째라고 생각하면 div 중에서 둘째면 얘 맞죠? 그럼 얘가 됐어야 되잖아요. 안 됐죠? 우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둘째가 div면이에요. 지금은 둘째가 div가 아니라 섹션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택자에 부합하는 엘리먼트는 지금 현재 이 HTML 영역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엔티티 쓸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div 중에 둘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둘째가 div면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적용시킬 때에도 이것 때문에 이상한 애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를 하면 엔티티 차일드는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짝수 번째 애들을 다 노란색으로 지금 바꿀 거예요. 골드로.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고른다면 2, 4, 6, 8 잠깐만 2, 4, 6 8이 얘잖아요. 8, 10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써주려면 좀 귀찮죠. 짝수 번째면은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규칙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n이라고 했어요.
이 nth child가 이 n이 미지수 n이거든요. 이게 th는 몇 번째 할 때 쓰는 그 th고 이 n은 미지수 n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 n을 넣었죠. 그랬더니 짝수가 다 골라졌어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n은 0부터 내가 그냥 돌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돌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작할 때 여기 0 들어가면 이 괄호 안에는 결국 어떤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n에 0이 들어가면? 0이겠죠. 2 곱하기 n이니까. 2에는 우리가 2 곱하기 n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0번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쭉 내 지금 태그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다 넣어 본다는 거예요. 0 들어가면 0일 거고. 그럼 0 같은 거 없잖아요. 자식 중에서 0번째 자식은 없으니까. 그럼 일단 0 무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 그럼 2죠.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 2 들어가요. 4겠죠. 3 들어가요. 6이죠. 5 들어가요. 4 들어가요. 8이죠. 이렇게 0부터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면서 이 n의 값을 채워준다. 그리고 10까지 돌았죠. n에 5가 들어가면 10이니까 여기까지 돌았죠. 그 다음 하려고 봤더니 없잖아요. 더 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 더 안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스탑. 이게 짝수 번째. 자, 그럼 여기서 짝수 번째가 아니라 홀수 번째 애들을 바꾸고 싶다. 홀수 번째 애들.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0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0 들어가면 0이고 플러스 1이니까 1이겠죠. 첫째. 그 다음 1 들어가면 3이니까 셋째. 5, 7.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nth 쓸 때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택하려면 이런 미지수 n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해서 뭐 4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3n, 4n 넣어도 되고 아니면 2n 플러스 2씩 가도 되고 그런 거니까. 자, 여기다 만약에 n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n만 넣었다. 타죠? 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 우리가 n을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케이. 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지금 배운 nth 차일드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밑에 HTML과 바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더 짚지는 않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개념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거는 한 번씩 봐주시고 이거 한번 볼 건데 지금 현재 div 태그 하나 그리고 너비 높이 지정됐고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 막대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막대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방법 활용하면 뭐가 있죠? 자, 일단 이 막대를 이 화면상에 정확한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블록인 상태로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블록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글자 정렬밖에 없었으니까 얘를 글자로 만든 다음에 뭐 바디나 이렇게 부모를 만들어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준다가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잘 되잖아요? 자, 근데 얘를 인라인 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서 정렬하는 방식 말고 블록 요소를 그냥 정렬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그겁니다.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에 대한 걸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조금 전에 1교시 때 배웠던 내용을 잘 사용하면
자, 제가 얘를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서 얼추 맞춰볼게요. 자, 지금 화면 보실래요? 얼추 정렬된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해 보이죠? 그죠?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얼추 눈대중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얘는 정렬이 된 거예요? 안 됐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질 레프트를 사용했을 때 얘가 이쪽 원래는 화면의 왼쪽에 붙어 있다가 이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이거 왜 이동한 거예요? 마질 레프트가 내가 나 본인 지금 우리가 레프트를 준 그 태그를 찾아가서 일을 할 때 나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애였죠. 바깥에다가 여백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만큼이 430인데 430 픽셀만큼 왼쪽으로 밀어서 여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개발자 도구를 까서 보면 너무 크다. 얘를 좀 줄여서 보죠. 300 픽셀로 줄여놓고 보면은 얘는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영역이 여백이었잖아요. 아까 봤을 때 이만큼을 밀어냈으니까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정렬이 제대로 된 건 아니었으니까 눈대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였고 화면이 크기가 변해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더 볼 겁니다. 다시 키워놓고 제가 마질 레프트를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마질 라이트를 한 100픽셀 줬어요. 그럼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화면상으로 바뀌는 변화는 없죠. 얘가 바뀌는 변화가 없는 건 근데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얘 오른쪽으로 지금 100픽셀만큼 밀었어요. 밀었는데 화면에 뭐가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같은 것만 입력을 해봐도 얘는 옆에 있겠죠. 이거는 블럭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잠깐만 그러면 아이고 이걸로 보자. 얘로 보면 지금 오른쪽에 여백 없던 거 생겨났잖아요. 얘는 실제로 여백이 존재해요. 근데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레프트를 빼면 지금 이만큼을 주석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변화가 왼쪽으로 붙고 그냥 끝나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만큼의 여백만 남은 거니까 여기 앞에 있던 여백을 그냥 있던 게 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왼쪽으로 붙겠죠. 이런 상황. 여긴 여백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를 너비를 주석을 걸면 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도드라지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너비가 주석이 걸렸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너비 최대화를 할 거니까 너비가 최대화 돼야 되는데 이만큼 여백이 생겼다라는 건 이만큼 잘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얘를 살린 다음에 100픽셀을 주면 이건 정렬된 거 아닌가요? 그쵸? 이거는 지금 가운데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커지면 커진 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정렬의 문제점은 뭐예요? 아니요.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건 이만큼의 막대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 300, 300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덤이니까 줄어들겠구나. 그럼 한 500, 500 하면은 오 좋아. 됐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의 사이즈를 지정을 못 하잖아요. 이거 생겨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오른쪽은 의미를 잃게 될 텐데. 왜?
검색 찾아보면은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는구나. 줄여놓고 보죠. 300, 300. 얘는 이만큼이 전부니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너비, 그리고 마질 레프트, 마질 라이트 이 친구는요. 셋이 동시에 개성을 부리면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봐요. 이 개성을 부린다는 뭐냐? 셋 다 특정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지금 셋 다 특정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걸 생각하세요. 얘가 없고 얘가 없을 때 얘는 눈에 도드라지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있고 얘도 있으면 얘는 이제 도드라지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개성을 부리지 않았다. 그럼 둘 다 문제가 없고요. 얘는 있는데 얘가 개성을 부리지 않았다. 이건 의미가 없었죠. 그죠? 라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아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레프트가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는 언제나 손해를 좀 보는 느낌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얘를 해버리면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죠? 좀 더 줄이자. 100으로 합시다. 100. 얘도 한 200으로 바꿉시다.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까서 보면요. 지금 이 DIV의 여백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200이고요. 여기는 이거 여백 표시죠. 우리 레프트 지금 오토라고 하면서 그냥 특정 값은 아니에요. 오토는 특정 값이 아닌데 오토라고 하는 걸로 바꿨더니 여기가 그냥 알아서 다 여백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정한 이만큼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0만큼. 자, 이 오토는 지금부터 손을 놓는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을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레프트에 오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질 레프트가 붙잡고 있었어요. 야, 너 일로 와. 어디가? 이러면 이제 라이트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나 여기 300픽셀만큼 붙잡고 있어야 돼 하고 있다가 레프트한테 오토를 주면 얘가 나 손 놨음. 니 알아서 하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00만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오토의 기본. 그러면 얘도 오토를 놓으면 지금 왼쪽에 손을 놨어요. 근데 오른쪽도 손을 놓으면 어디로 왔어요? 가운데로 온 거죠. 왜냐면 양쪽 다 손을 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일하게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질 레프트 오토, 마질 라이트 오토. 이 두 친구가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방식입니다. 너비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얘도 오토를 주면 이제 너비 최대가 되는데 너비 같은 경우는 오토가 기본값이에요. 원래 부여하지 않으면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요소는 그냥 최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개성을 안 부렸더니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개성을 부려요. 그러면 정렬이 잘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만약에 개성을 부리겠다 라고 하면 문제없이 일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도 개성을 부렸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손해보니까 그때 내가 손을 놔? 그러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셋 다 동시에 개성을 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셋 다 고집을 부렸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보통 라이트 마질 라이트 이 친구가 보통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친구를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따로 쓰지 않고 한 번에 쓰는 방식은 없을까요? 자, 상하는 0 주고
좌우를 오토를 주겠다. 가능하겠죠? 이런 거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식. 상, 0, 오토, 그리고 0, 오토. 이것도 가능하겠죠?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상하를 얘는 10, 얘는 20 주고 싶어. 그럼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것도 싫으면 그냥 나눠 쓰고 상하 따로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를 뭘로 들어볼까? 뭐 이렇게 줬다 하고 자, 지금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잘 이뤘죠. 위 떨어졌고요. 이거 아래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오토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진이 먼저 50을 줬는데 밑에서 레프트랑 라이트를 바꿨으니까 얘가 이제 중복 적용이 돼서 얘네만 남아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는 오토가 된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태그의 이 선택자 안쪽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배우를 잘 골라놓고 이 안에서 중복된 속성들을 여러 개 반복시켜가지고 결과를 남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친구는 네이버 메인 화면이잖아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여기 나오거든요. 개발자 도구에서.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를 어디서 보면 좋을까? 좀 애매하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실제로 이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들을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끝낸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CSS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뭘 잡고 있고 또 다른 CSS 파일에서는 특정으로 뭘 잡고 있고 또 다른 파일에서는 뭘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뜨려 놓는 불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해버리면 애초에 이 파일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라서 우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덮어 씌운다의 개념이 있으니까 덮어 씌워서 밑에 거 적용시키는 거 가능은 하지만 안 된다. 이런 방식은 그냥 지양하시면 돼요. 지양. 하지 말란 얘기겠죠? 지양.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덮어 씌워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까지 우리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나머지 거 다 열어 드릴 건데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풀어보죠. 자, 이번에는 5개만 합시다. 그리고 걸려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부여를 좀 하도록 하죠. 좀만 키우자. 자, 이 상태일 때 우리가 아까 전에 NTH 차일드 배웠어요. 얘 고르거나 이런 거 고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로 고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에서 id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id.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q 같은 거 놨습니다. 자, 이거 지금 막 썼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몇 명의 배우 있어요 지금? 5명의 배우가 있는 거죠. 이 5명의 배우는 각각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어떤 이름? div라는 이름. 그쵸? 이거 하나씩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id라고 하는 친구가 딱 생겨나면 지금 이 첫 번째 id가 들어가 있는 이 div 친구는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다른 애들은 div라고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q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생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만 이름이 지금 2개인 거예요. 이름이 2개라는 건 여기서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태그에 id가 사용이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q 했어요. 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a라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쓴 a라는 선택자 이 친구는 얘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그동안 우리가 a 태그 고를 때 쓴 거 아닌가요? 그죠? a 태그 선택할 때 그냥 쓰던 사용 방식인데 여기 id가 a가 들어갔다고 얘가 인식이 된다면 이렇게 있을 때는 깜깜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닙니다. 좀 방식이 달라요. 불러내는 방식이 달라요. 선택할 때 id는 앞에 샵을 붙입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뭐 색깔 바꿔서 입혀보면 어때요? 얘만 잘 골라졌죠? 그죠? 만약에 이 아이디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줬다. 얘가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그 이름으로 또 불러낸 거니까. 자, 그리고 아이디는 절대로 같은 파일 내에서 중복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코드펜이 아이디가 중복을 허용을 해줘가지고 이런 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데 이건 코드펜에서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아이디는 고유값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DB 배웠었잖아요. DB에서도 ID 역할, PK 역할, 고유값. 얘도 마찬가지. 고유 ID예요. 고유 ID. 그래서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되고 중복돼서 사용하면 안 먹어요. 실제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복할 수 없는 ID 개념이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는 여기도 A 넣어보죠. 자, 지금 저는 ID A 준애가 있고 클래스 A 준애가 있어요. 얘가 이 클래스도 불러낼 수 있었다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그 말은 이 샵은 ID만 불러낸다 인 거고요. 클래스를 불러낼 때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a예요. 색깔이 또 다르죠? 노란색으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이렇게 주면 바뀌어요. 자, 그럼 id도 지금 클래스나 id 둘 다 마찬가지로 이 태그를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을 추가로 만들어줬다라는 개념인 건데 id랑 클래스의 차이 둘 다 그냥 이름 만드는 거면 그냥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id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클래스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도 되는 거예요. 코드펜에서만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거. 그리고 클래스는 이런 것도 돼요. 자, A 옆에 띄어쓰기 한 칸 그리고 B라는 애를 뒀어요. 자, 이러면 이 해당 div는요. div라는 이름 하나, A라는 이름 하나, B라는 이름 하나 총 3개가 된 거예요. 구분자 없습니다. 띄어쓰기로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름 3개, 얘는 이름 2개, 얘도 이름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b B클래스를 찾아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골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얘가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A랑 B 사이에는 둘 다 동일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니까 우선순위가 어떨까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 위로 올라가면 얘는 그린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더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선택자를 가지고. 그거 보여드릴 건데, 얘가 A보다 위에 있을 때 얘는 지금 그린 상태였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얘는 골드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클래스 이름으로 A도 있고 B도 있는 애를 찾은 거예요. 둘 다 있는 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OO의 개념이 아니라 AND의 개념.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네. 그런데 이 선택자는 중간에 띄었을 때 없습니다. 얘네들은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C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놓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블루가 먹겠죠. 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그린 될 거고 이러면 이 상태인데 얘를 여기다 그냥 하죠.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 개념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얘가 이겼죠. 얘가 위에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래에 있어도 이겨요. 왜?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 div 태그인데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도 띄어쓰기 없어요. 클래스명 그리고 태그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찝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법상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선택자가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였으니까.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클래스는 뭐 숫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개수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동일한 클래스 이름으로 스타일을 동일하게 주고 싶으면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아이디는 안 돼요. 아이디는 고유값이니까. 그리고 아이디는 사실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얘 먹었나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A라는 이름도 있고 B라는 이름도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안 돼요. 아이디는 하나. 값을 하나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아이디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div인데 아이디가 A이네 라고 골라내는 이런 방식은 있어요. 근데 사실 고유값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쓸 일이 딱히 없겠죠. 어차피 중복되는 없을 거니까 아이디 가지고 찾으면 얘만 찾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래스랑 아이디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테스트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div인데 A 둘 다 적용이 일단 될 거고 이 친구 빼고 그럼 그린으로 들어갈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네비로 바꿀게요. 안 되죠.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사라진 거는 이것 때문인데 div지만 클래스 이름으로 A를 가진 애 찾았더니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얘가 만약에 없다면 둘 다 먹을 거예요. 있으면 안 먹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선택자를 정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섹션의 자식으로 애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태그 고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누구의 자식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클래스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아니지 그거랑 별개로가 아니라 이거는 게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블루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고른 게 아까 div인데 A라는 클래스 가진 애 그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밑에서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클래스 이름 B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선택자랑 이런 클래스 선택자랑
병행해서 써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선택자니까 둘 다 가능한 건데 얘가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그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방식과 자식 관계를 따지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병행 가능하다. 그냥 골고루 쓸 수 있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아이디.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골드.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 선택자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태그 선택자만 써야 돼 이런 개념 없어요. 왔다 갔다 다 가능한 거고, 실제로도 많이 섞어서 써요. 보통 이제 간단한 거는 클래스 같은 걸로 그냥 처리하고 말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복잡한 구조로 들어갔을 때는 태그랑 클래스 이런 거 많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집어낼 수 있다.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이 이름 별명 개수 짓는 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또 쓰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껏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이 내비는 이름 몇 개예요? 6개죠. 내비까지. 클래스 별명만 5개인 거고 원래 이름 내비 있으니까 6개.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건데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약간 관례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클래스 이름이나 아이디 이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비가 제가 무슨 테스트 용도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클래스를 테스트로 지었어요. 근데 그냥 테스트에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두 단어가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뭐 테스트 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두 단어를 합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가독성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거 띄어쓰기로 쓸 수는 없겠죠. 그럼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엮을 때 보통 이렇게 엮어요. 언더바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걸로 엮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왜 이런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퍼블리셔 분들이 다 이렇게 해요. 아마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뭐 아이디는 뭐 자기 마음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퍼블리셔 분들은 아이디를 잘 안 써요. 이거는 보통 개발자가 써요. 개발자가. 좀 편하게 지금 이미 넘어온 이 태그와 HTML 태그와 CSS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좀 편하게 얘를 좀 골라내고 싶을 때 그냥 아이디 하나 뚝 던져놓고 걔를 불러내요. 그냥 스크립트에서. 보통 그럴 때 많이 쓰고요. 클래스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다룰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하이픈, 대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언더바를 쓴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쓴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회사 나가서 실무 코드를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 특별한 이유까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클래스랑 아이디 선택자에 대한 거 추가로 좀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개념 열어드리고 문제도 열어드릴 겁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